안녕하십니까. CSBL 저널클럽 발표를 맡게 된 박정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임팩트 팩터 68.164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에 2021년 2월에 게재된 Robust Decomposition of Cell Type Mixtures in Spatial Transcriptomics입니다. 사이테이션은 261회이고 MIT의 페이 첸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통해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노믹스의 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관련된 목차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서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노믹스의 배경 설명과 실험적 방법 및 분석적 한계를 말씀드리고, 논문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의 메소드와 그와 반대되는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본 논문의 RCTD 모델의 짧은 요약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Unsupervised Spatial Transcriptomic Analysis에 대한 단점과 RCTD의 워크플로우, 이후 발리데이션 파트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디스커션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노믹스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벌크 RNA 시퀀싱과 같은 경우 조직 내 모든 세포의 RNA 서열만 추출해서 시퀀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RNA의 출처를 티슈보다 낮은 레벨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은 그와 반대로 셀 단위로 분리를 하여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RNA의 출처를 셀 레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 타입은 공간상에서 다르게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피세포라고 하더라도 상피세포와 맞닿아 있는 세포 공간적 위치에 따라 세포 내부 환경과 같은 요인으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릅니다. 이런 공간적 셀 타입 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셀 타입의 공간적 위치를 기록해 2D 이미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노믹스입니다. 조직 슬라이드 전체 mRNA의 발현량을 측정하고 해당 유전자가 발생하는 위치를 매핑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위에서 스팟에 대한 유전자 발현 정보를 제공케 합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노믹스의 실험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10X 지노믹사의 Visium Spatial Gene Expression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X 지노믹스에서는 2018년 말 스페이셜 진 익스프레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얼린 조각을 준비한 후 슬라이드 조직의 고정 및 염색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캡처 아리아에 위치하게 됩니다. 캡처 아리아 내부에는 스팟이 있습니다. 각 스팟의 모든 프라이머는 스페이셜 바코드를 공유합니다. 각 스팟마다 특이적인 스페이셜 바코드를 두어 시퀀싱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페이셜 바코드는 공간적 정보를 저장합니다. 각 에리어에 놓여진 티슈는 permeabilization이 되며 mRNA 캡처 단계를 거쳐 프라이머와 mRNA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후 cDNA로 합성되며 시퀀싱 및 이미지 분석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셜 진 익스프레션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명확한 한계점은 바로 해상도입니다. 처음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노믹스 기술이 공개된 것은 2016년이고 해상도가 직경 10 마이크로미터로 10개에서 40개의 셀로 제한되었습니다. 10X 지노믹사의 해상도는 55 마이크로미터로 여전히 싱글셀 레벨의 해상도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캡처 에리아에 각기 다른 셀 타입의 세포가 위치할 경우 셀 타입 믹스처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셀 타입을 확정할 수가 없어 시퀀싱 아웃풋을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초반에는 더블랩 픽셀스, 즉 2개 이상의 셀 타입이 분석 대상이라 셀 타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익스프레션 패턴을 따라 더블렛의 특성이 있으면 아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배경으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개념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는 정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라벨링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고양이임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 지도학습은 내가 인풋으로 넣어준 데이터가 답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비지도학습의 경우 정답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라벨이 없습니다. 데이터 자체에서 패턴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은 선형회귀,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등이 있고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시는 차원 축소 혹은 클러스터링 등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RCDC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DC는 Robust Cell Type Decomposition Abstract의 약자로 인풋으로는 2개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셀 타입 컴포지션을 모르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의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는 싱글셀 RNA 시퀀싱 레퍼런스입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먼저 통계 모델을 확립하게 됩니다. 통계 모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인풋으로 받은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의 진 익스프레션을 관측 시 더블랩 픽셀로 판단이 될 경우 만들어진 통계 모델을 통해 각 픽셀의 셀 타입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는지 판단을 하고 아웃풋으로서 셀 타입 프로포션을 표기한 스페이셜 맵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통계 모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모델에서 인풋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레퍼런스와 진 익스프레션 테이블입니다. 아래 보시는 많은 팩터들 중에서 레퍼런스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는 min gene expression of K cell type gene입니다. 즉, 어떤 셀 타입의 gene expression의 min value를 얻게 됩니다. 그 이외에 스팟, 진, 셀 타입 등은 expression matrix로부터 얻습니다. 예측 모델은 푸아송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후 지도학습을 통해 가중치인 y값과 알파, 베타 값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RCTD의 개발 이전에 사용된 unsupervised 모델의 분류 성능에 대한 피규어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벌그만 셀과 펄킨지 셀은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며 픽셀 안에 코로컬라이즈가 되기 가장 쉬운 두 가지 셀 타입입니다. 좌측의 피규어는 RCTD 개발 이전 unsupervised 모델을 통해 예측된 진의 마커진 익스프레션을 나타낸 피규어입니다. 그래프의 각 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벌그만과 펄킨지 셀로 잘 분류를 하는 듯 하나 그래프의 중간 부분은 둘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었음에도 두 마커진 익스프레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더블렛 문제를 unsupervised 모델로 해결하지 못하고 셀 타입 믹스처가 일어났을 때 임의로 두 개 중 하나의 셀로 분류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피규어는 기존의 unsupervised 모델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플랫폼이 다른 경우 unsupervised 모델은 예측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왼쪽은 학습된 데이터와 같은 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셀 타입을 예측할 경우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매트릭스의 성능 예측인데 예측 성능이 크게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RCTD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 두 개의 큰 문제, 더블렛과 크로스 플랫폼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주요하게 해결합니다. 지금 보시는 피규어에서는 앞선 언스펄바이스드 모델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예측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RCTD와 같은 경우 더블렛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가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이는데 왼쪽 피규어에서 X축은 UMI proportion of binary cell type입니다. UMI는 앞서 말씀드린 바코드의 앞쪽에 DNA 시퀀스로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UMI 태그를 통해서 더블렛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X축이 0.5에 가까워지면 셀 타입이 반반 섞여 있음을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트루 싱글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축은 RCTD를 통해 나타낸 더블렛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입니다. 보여지는 RCTD의 더블렛 클래시피케이션은 UMI 프로포션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탐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측 피규어에서는 앞선 코로컬라이즈드 셀 타입인 벌그만, 펄킨지 셀 타입의 비율을 RCTD를 통해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X축에 보이는 트루 벌그만 프로포션을 정확하게 디텍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 중 하나인 RCTD가 더블렛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RCTD를 통해 크로스 플랫폼 이펙트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피규어는 RCTD를 통해 측정된 플랫폼 이펙트가 Y축에 기재되었고 알려진 셀 타입으로부터 측정된 플랫폼 이펙트가 X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형회귀 그래프로서 R 제곱값이 0.9로 매우 일치하는 것을 보이며 우측의 피규어에서는 언스펄바이스드 모델과 다르게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도 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이펙트를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며 크로스 플랫폼 싱글 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매우 뛰어난 것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피규어는 앞서 사용된 데이터셋이 아닌 마우스 세레블럼에 따라 분석한 결과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마우스 세레블럼의 스페이셜 트랜스크리프토노믹스입니다. 쥐 뇌의 공간적 특징을 잘 나타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외부에 고루 퍼져 있으며 주름 모양으로 그래뉼층이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마우스 세레블럼의 모식도입니다. 가장 안쪽의 몰레큘러 레이어, 중간에 펄킨지 벌그만이 혼합된 레이어, 최외곽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 아래는 RCTD에 의해 만들어진 커넥티블리 그래프입니다. 스패티컬리 코-로컬라이즈 된 펄킨지 버그만 레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레이어도 모식도와 같은 방향으로 그려진 그래프입니다. 이는 RCTD의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증명합니다. 앞선 피규어 이외에도 마우스 세레블럼에서도 벌그만과 펄킨지를 잘 구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언스펄바이스드 모델과 다르게 왼쪽 피규어의 양축에 가까운 파트는 두 셀 타입의 구분이 뚜렷하며 중간에 위치하는 오른쪽 피규어에서의 프레딕티드 컬러에 따라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데이터셋은 사람의 해마 조직입니다.
해마 조직의 경우에도 마우스 세레블럼과 마찬가지로 실제 해마 조직의 모습과 셀 타입의 공간적 배치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는 것이 왼쪽 피규어에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해마 조직에서 관찰되는 인터뉴론을 대상으로 다른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오른쪽의 피규어에서는 셀 타입 중 한 가지인 인터뉴론의 마커 익스프레션 패턴과 RCTD에 의해 측정된 인터뉴론 웨이트, 즉 인터뉴론일 확률입니다. 두 양상이 크게 일치함을 보입니다. 즉, RCTD는 사용된 데이터셋과 무관하게 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이 매우 뛰어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해마 조직, 사람의 해마 조직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왼쪽의 피규어는 해마 조직의 인터뉴론 셀 타입에 서브 셀 타입 3개로 표시되어 나눠진 분포입니다. 오른쪽은 인터뉴론 마커진 SST의 진의 익스프레션을 나타낸 스캐터 플롯인데, 앞선 결과물들과 마찬가지로 SST가 과발현하는 부분과 서브셀 타입에 나타내는 분포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합니다. 앞 슬라이드까지 설명드린 RCTD의 기능은 보다 정확히 더블랙과 크로스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여 셀 타입을 예측하는 결과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 피규어는 반대로 셀 타입 스페시픽 스페셜 패턴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PKK2 진이 익시테터리 뉴런 셀에 존재하는 곳에서 다른 곳과 크게 차이가 나는 발현량을 보이며, 익시테터리 뉴런 셀 이외의 조직에서는 PK2B 진의 익스프레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 피규어에서는 공간에 따른 익스프레션 패턴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피규어는 발표 초반부에 언급한 공간적 위치에 따른 발현 변화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피규어에 플로팅된 점들은 모두 아스트로사이트로 같은 셀 타입입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세포들은 익시테터리 뉴런에 의해 둘러싸인 아스트로사이트이고, 나머지는 익시테터리 뉴런과 공간적 거리가 먼 아스트로사이트 세포들입니다. 이때 익시테터리 뉴런과 맞닿은 아스트로사이트에서 SCL6A11 진의 과발현이 관찰되며, 이는 셀룰러 인바이런먼트에 따른 같은 셀 타입 내에서의 발현 패턴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컨클루전과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클루전은 크로스 플랫폼 이슈를 기존의 언스퍼바이스드 모델과 다르게 풀어나간 점이고, 또 다른 이슈인 더블렛 이슈스를 풀어나간 모습입니다. 또한 두 문제점에 있어서 프레딕팅 퍼포먼스 또한 훌륭하게 증가한 모습이고, 이외의 기능으로 셀 타입 스페시픽 진을 디스커버링 하거나 진 레벨에서 셀룰러 인바이런먼트에 따른 익스프레션 패턴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으로 앞서 말씀드린 통계 모델을 구축할 경우에 플랫폼 이펙트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이펙트 변수를 모두 같은 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즉, 어떤 진의 경우는 플랫폼에 관련 없이 유전자 발현 패턴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진은 발현량의 패턴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진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진에서 플랫폼 이펙트를 같은 개수로 계산을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플리멘터리 피규어에서는 RCTD가 레퍼런스에 없는 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